네, 안녕하세요. 100%입니다. 자, 오늘 신성델타 테크 한번 봐볼 건데, 신성델타 테크, 오늘자도 좀 상승하려는 흐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요즘 신성델타 테크 그냥 축제입니다, 축제. 자, 축제인데, 이제 제가 늘 말씀드렸던 구간에 다가오고 있죠. 그런 만큼, 우리 조금 현실적인 감각은 갖고 가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우리 뭐 해야 된다? 매도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매도 준비해야 되냐? 제가 매도하고 끝났으니까 도망가야 되고가 아니에요. 우리 물량 늘리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일단은 지금 신성델타테크의 상승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많아요. 소문도 많은데 이거에 대한 입장 정리 오늘 확실하게 하고 가주시죠. 이걸 해야만 우리가 이 흐름을 정확하게 볼 수 있고, 정확하게 봐야지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 만큼 영상 먼저 말씀드리면, 오늘자 또 시작됐습니다. 100%의 과학 시간인데 좀 어려운 내용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마지막에 항상 정리해 드리잖아요. 그런 만큼 오늘 영상 좀 집중해서 지루하시더라도 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영상 시작하기 전에 힘내라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오늘자도 상승이 나오고 있죠. 오늘자의 상승은 조금 예견은 됐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결국은 지금 기사화가 계속해서 되고 있죠. 특허에 대한 내용도 기사화가 되고 있는 와중에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서 어제자에 조금 한 가지 공지를 올렸어요. 유라시아 특허청 등록 완료했건 하면서 일단 특허증이 수령된 모습이 보이는데, 자, 여기서도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그게 커요. 우리가 한번 크게 올라갔다가 아픔을 1년간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오르고 있을 때 어느 정도 불안과 걱정은 있다는 거 이해는 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 불안 걱정을 떨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자, 특허증을 보시면요, 일단 지금 출원인이 3명이죠. 제가 죄송한데 러시아어는 못해요. 그런데 어차피 같은 페니키아 문자 계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측을 해보면 앞에 있는 게 이제 이석배 교수님이고, 이 뒤에 있는 게 권영한 박사님인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겠죠. 네, 3명이면 당연히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건데, 자, 일단 중요한 게 있어요. 유라시아 특허청의 근원 특허는 뭐다? PCT는 항상 근원 특허를 기준으로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권한을 부여한다라는 건데, 이 권한 특허가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말하는 이거야. 상온상압에서 저장 특성을 보이는 세라믹 화물 및 그 제조 방법이라는 건데, 자, 이 상황에서 출원인을 보면 지금 이석배 김지훈만 써 있는 걸 보시죠. 그런 만큼 어차피 지금 등록 수령증 같은 경우는 3명이 나왔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지재권에 대한 분쟁이 될 여지는 없다. 왜? 근원 특허 자체에는 2명만 올라가 있으니까. 자, 그런 만큼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게 일단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유라시아 특허청이 굉장히 큰 특허청이에요. 유라시아는 어디 듣도 보도 못한 데 하는데 유럽이랑 아시아를 더한 겁니다. 우리 대륙 이름이 유라시아 대륙이에요. 즉 러시아를 필두로 한 동유럽 국가 특허청이 유라시아 특허청이에요. 그런 만큼 굉장히 공신력 있는 특허청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은 이 PPH 특허 하이웨이 제도를 우리가 이용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하고 있는데, 이거 신청하는 제도예요. 그런데 신청을 하지 않았어요. 이거 중간에도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자, 안 한 이유는 뭐다? 오늘은 좀 특허는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갈게요. 자, 특허 PPH 신청을 안 한 이유는 이 보정서가 지금 7월 19일 기준으로 6개월의 심사 기간을 걸치기로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러면 1월 19일까지고, 이거 보정 승인 간주가 넘어간 지 일주일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도 1월까지는 지금 무조건 특허 신청이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자, 지금 12월 12일 이 날짜 기준으로 PPH 신청이 들어간다고 해도 일단 3개월이거든요. 특허 하이웨이 제도는 3개월이 지금 지나면 언제예요? 3월 12일이죠. 즉 1월 19일까지 어차피 결말이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굳이 신청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 만에 하나 이게 거절이나 반려가 나온다 하더라도 빠른 PPH 신청으로 등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 PPH가요 사실은 국가와 국가 간의 업무 협약이잖아요. 만약에 한쪽에서 등록을 했는데 한쪽에서 거절을 하면 난리가 납니다. 그렇잖아요. 아니요, 어차피 이거 우리가 등록해줬다고 등록 안 해주고 거절해버리고 이럴 거면 뭐하러 협약을 맺어요. 자, 그래서 실제로 이 특허 하이웨이 제도를 통한 미국 내, 우리나라에서 특허가 나온 게 미국 내 등록률이 90%가 넘거든요. 근데 이 90%가 넘는 것 중에 그럼 나머지 10%는 뭐냐? 사실 국내 특허는 나왔는데 이게 방식을 따져보면
알고 봤더니 이거랑 그럼 같은 방식 아니야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내용인데 이거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게 삼성전자 아몰레드예요. 아몰레드 핸드폰도 있었죠. 이거 OLED인 거 아세요? 자체 발광 패널. 그래서 실제로 뭐 우리 올레드 하면은 LG 알아주잖아요. LG도 이 아몰레드 패널을 써요. 자,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이걸 국제 특허를 출원한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WOLED라는 방식이 있거든요. 이 방식이랑 결론적으로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류가 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아니면 그냥 통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상온상압 초전도체가 지금 뭐 어딘가에서 특허 등록됐다라는 걸 들어본 적 있나요? 없죠. 즉 어떻게 보면은 특허 하이웨이 제도에선 거절할 이유가 없다 보니까 일단은 특허는 이제부터 무조건 등록되고 국내 특허 등록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미국, 일본, 유럽이랑도 우리나라 특허 하이웨이 제도 협약을 맺어놨어요. MOU가 체결된 상황인 만큼 이 나라에 대해서도 PPH 신청이 연쇄적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런 만큼 내년 상반기는 뭐다? 특허 잔치예요. 특허 잔치. 이때부터 본격적인 폭발적인 상승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 영상이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많이 오해를 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가 지금 양자 컴퓨터 때문에 오르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솔직한 입장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양자 컴퓨터 때문에 지금 오른 거면 일단 거래량이 말이 안 돼요. 왜? 양자 컴퓨터는 지금 구글이 주도를 하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기사 나왔죠. 자, 양자 컴퓨터 14년이 걸릴 계산을 5분 내에 해결한다라고 하면서 구글표 양자 컴퓨터를 개발했다라고 하면서 신형 양자치 윌로 오류 최소화라고 하면서 구글이 이 발표를 하고 난 뒤에 미국장에서도 지금 양자 컴퓨터 관련 섹터는 좀 한번 폭등을 했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신규 매수가 늘어요. 그러면 근데 신규 매수 우리 솔직히 늘었나요? 뭐 제가 지금 거래량 까볼 필요도 없이 지금 오늘도 50만 주예요. 50만 주. 지금 이거 유통 주식이 얼마인데요? 1,900만 주예요. 즉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지금 터져 나오진 않는 상황이다라는 거고 신규 자본의 유입이 없다라는 것부터가 양자 컴퓨터 때문에 지금 오르지 않는다라는 거의 반증인데 자 여기서 확실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일단 왜 양자 컴퓨터 섹터에 신성델타테크가 지금 들어가지 못하고 있느냐? 퀀텀 에너지 연구소가 연세대랑 협업했던 거 알고 있을 거예요.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 근데 연세대에서 자꾸 양자 컴퓨터 관련 연구를 내놓고 있는데 우리 협업 종료됐어요. 엄밀히 따지면 지금 신성델타테크 퀀텀 에너지 연구소는 양자 섹터에 지금 포함이 된 건 아니에요. 단 우리가 해석을 했을 때 양자 컴퓨터랑 같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커플링이 될 수는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 때문에 오를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양자 컴퓨터를 굉장히 많이 오해하시더라고요 다들. 제가 그래서 이거를 지금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최대한 짧게 최대한 간단하게 해볼게요. 양자 컴퓨터의 기술을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길래 자 우리 일단 컴퓨터랑 양자 컴퓨터가 뭐가 다른지를 알아야 돼요. 자 컴퓨터는 우리 반도체를 사용을 하죠. 자 반도체는 어떤 느낌이냐면 전기가 들어가요. 반도체. 그러면 얘가 이 안에 스위치가 있어서 전기가 흐르면 1, 전기가 안 흐르면 0이라는 신호를 보내주는 애요. 자 그러고 나면 지금 전기를 받은 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전기를 받은 애가 또 스위치를 눌러서 얘가 전기가 또 흐르면 1, 0 이런 식으로 연쇄적으로 연결되는 방식이 기존의 컴퓨터였다면요. 양자 컴퓨터는 큐비트라고 들어보셨죠? 그 큐비트가 뭔가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양자가 영어로 퀀텀이거든요. 그래서 퀀텀 에너지 연구소잖아요. 그 퀀텀의 앞에 Q에서 Q 비트예요. 그러니까 양자 비트란 뜻이에요. 자, 양자 비트는 이제 상황이 다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자, 일단 지금 이 Q 비트라는 애는요. 우리 모든 물질은 파동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쉽게 설명드리면 전기가 흐르면 1, 전기가 안 흐르면 0인데 얘는 0과 1 상태가 동시에 있다가 전기가 들어오는 순간 확정이 돼요. 자, 이게 컴퓨터랑 어떠한 차이를 낳느냐라고 하면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뭐 예를 들면 1 더하기 1을 구하시오라는 단순한 답변에는 큰 차이를 안 낼 수 있어요. 다만 양자 컴퓨터는 1 더하기 1이라는 걸 보여주고 나서 이거랑 비슷한 수식을 고르시오라는 문제를 나왔을 때 그럼 컴퓨터는 어떻게 돼요? 이게 비슷한가? 아니네. 이게 비슷한가? 아니네. 이게 비슷한가? 아니네.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한다고 하면 4개를 동시에 하는 거예요. 왜?
얘는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다가 전기가 들어올 때 결정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4개가 동시에 하고 있다가 이거예요 라고 답을 찝어주는 애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뭐예요? 지금 뭐 보기가 4개라고 하면 컴퓨터에 비해서 4분의 1 시간밖에 걸리지 않겠죠. 얘는 4번을 다 해야 되는데 얘는 한 번의 시간으로 4개를 다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 14년 걸릴 계산을 5분 내에 해결한다라는 게 뭐 말도 안 되는 숫자 더하기 말도 안 되는 숫자를 구하시오가 아니라 여러 가지 보기를 주고 나서 이 중에 답을 고르시오라는 문제로 계산을 했을 때 14년 걸릴 컴퓨터로 할 계산을 5분 내에 해결한다라는 뜻이에요. 즉 컴퓨터는 우리가 전기로 치면 뭐다? 직렬이고 양자 컴퓨터는 병렬이란 소리예요. 자, 그럼 우리 전기로 비유했으니까 전기로 봐보자고요. 우리 직력 연결 쓰는 데는 있죠. 당연히 컴퓨터는 쓰임새가 있긴 할 거예요. 그러면 자, 그런데 우리가 병렬이 인기가 많은 이유는 뭐예요? 지금 우리가 쓰는 전기의 대부분이 병렬 연결이죠. 이유가 뭐예요? 효율성. 근데 이 효율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뭐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 병렬의 효율성을 끌어들여서 전기의 손실률을 줄이기 위해서 뭘 했어요? 220볼트로 타 전압을 높이는 사업을 진행했었잖아요. 그러면 이 병렬의 효율성을 늘리기 위해선 성능도 좋아져야 되고요. 대중화가 돼야겠죠. 자, 왜냐? 일단은 양자 컴퓨터에 지금 초전도체가 필수적이라는 건 알고 있을 거예요. 양자화라고 하거든요. 퀀터마이즈라고 해서 큐비트는 이 양자화된 상황 속에서 의미가 있어요. 그게 아니면 그냥 일반 반도체랑 다른 게 없어요. 단 이 양자화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말하는 저항에 취약해요. 이것도 되게 말을 하고 싶은 게 되게 많긴 한데 좀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저항이 있으면 양자화가 되기 힘들다라는 거고, 그러면 저항이 없는 초전도체가 그래서 양자 컴퓨터의 핵심이라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은 기업들이 슈퍼컴퓨터의 목적으로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초전도체 없나요? 상온상합 초전도체는 없었죠. 초전도체 없나요? 있어요. 그러면 그냥 일반 초전도체랑 상온상합 초전도체랑 어차피 저항이 0인 게 중요한 건데, 상온상합 초전도체를 쓴다고 이 컴퓨터가 빨라질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즉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어차피 슈퍼컴퓨터 전력 많이 먹고 유지력 많이 들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굳이 상온상합 초전도체를 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 지금 양자 컴퓨터가 해결해야 되는 과제는 이 큐비트의 적층 문제지 저항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상황이 신성델타테크한테 더 중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왜? 특허 끝났어요. 자, 상용화까지 간다고 생각해봐요. 자, 여기까지만 해도 주가 폭등하고 있겠죠. 근데 이 상황이면 되면 그거 아세요? 이번에 나온 그 구글의 윌로 칩 자체가 1990년대에 발견한 아이디어예요.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이 아이디어가 실제로 네이처지 논문에 나와 있어요. 1990년대 아이디어라고. 그게 지금 2024년에 구현이 된 거고, 이 34년 만에 구현된 것도 굉장히 놀라운 성과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상온상합 초전도체를 통해서 바라는 건 뭐예요? 그럼 결국은 양자 컴퓨터의 상용화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연결되나요? 상온상합 초전도체가 양자 컴퓨터의 중요한 이유는요, 상용화 대중화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액체 산소 액체 질소가 더럽게 비싸거든요. 그걸로 초전도체를 온도를 낮춰서 유지를 하는 거예요. 저항이 0인 상태를. 근데 상온상합 초전도체는 그 액체 질소 산소가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거고, 그 순간 유지비가 굉장히 줄어들죠. 그렇게 되면 양자 컴퓨터가 대중화가 되는데 혁신적인 기여는 할 텐데, 이때에 가서야 상온상합 초전도체가 양자 컴퓨터에 지대한 공헌을 하는 거지. 그 전까지는 일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온상합 초전도체가 이게 맞다고 해서 바로 양자 컴퓨터에 들어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양자 컴퓨터는 해결해야 될 문제는 큐비트를 얼마나 적층을 시킬 수 있냐. 왜? 큐비트는 이거는 어려운 내용이니까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쉽게만 설명드리면, 우리 그 반도체들 막 이렇게 쌓으면은 그 기술이 어렵다라는 거 삼성전자나 뭐 이런 거에서 들어봤을 거예요. SK하이닉스에서. 똑같아요. 똑같이 적층하는 상황에서 오류가 많이 발생하니까 이 오류를 해결해 가면서 얼마나 많이 적층을 할 수 있느냐의 기술력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요. 자, 그렇다는 건 뭐예요? 양자 컴퓨터 기술력이 빠르게 발달하고 있는 만큼 언젠가 완성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이때부터 그러면 다시 한번 신성델타테크의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있다 없다? 올라갈 수밖에 없다. 즉 축제의 시작은 맞아요. 근데 이 축제가 이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이제부터 준비를 해야죠. 우리 축제 기간 때 그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뭘 해요? 우리 여행 계획도 세우고 거기서 준비도 하고 하잖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뭐 할 때다? 준비할 때다. 근데 이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 만큼 우리 일단 매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매도 금지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하면 분명히 고점 신호 한번 나올 거예요. 왜? 지금 이게 양자 컴퓨터 때문에 오른다라고 하면 그냥 쭉 올라가겠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지금 오르는 건 당연히 특허 때문에 오르는 건데, 특허 때문에 오르는 거면 지금 올라오고 나서 국내 특허 언제 나온다고요? 1월 19일 안쪽으로. 물론 돌발 공시로 나올 수 있어요. 돌발 공시로 나올 수는 있는데 우리 나온다 한다가 실망한 적 많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물리적으로 여기 이상 못 미루는 한계예요. 그럼 여기까지 일단은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고, 그러면 지금 약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의 텀이 떠요. 자, 그러면 세력 입장에서 이제부터 뭘 할까요? 올린 다음에 이 상단에 있는 매물대 최대한 지워 놓겠죠. 지금 이렇게 해서 3달간에 거쳐서 이 상단에 있는 물량을 지우니까 한 번에 큰 상승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도 올린 다음에 지우면 어떻게 된다? 다음번엔 그냥 큰 상승 나온다라는 건데, 이 고점, 이 저점에서 우리 이거 대응 안 할 거예요? 물량 안 모을 거예요? 물량 모아야죠. 자, 그런 만큼 이번 매도 타점 저는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런 만큼 이 매도 타점 잘 잡아서 실시간으로 잘 대응해서 여기서 성공적인 매도하고, 이 한 번 눌렸을 때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 힘을 키우고 싶다, 혹은 지금 아직까지도 손실 중이다, 혹은 내가 보합권이라 대응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저한테 연락 주세요. 010-4892-9671로 신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텔레그램 초대 링크 보내드릴 건데 들어오셔서 같이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게 중요한 게 이 공간 놓치면 정말 후회할 거예요. 계속 그랬잖아요. 제가 이때 다시 이 저점 안 온다, 무조건 담아라. 근데 이번에 구경하고 있었다. 이때 눌릴 때도 제가 다시 한번 매수 타점 주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올라왔어요. 그러면 또 뭐겠어요? 올라왔을 때 이제는 매도해야 된다라고 하면 제가 그냥 매도하라고 하는 건 아니겠죠. 그런 만큼 이 고점 신호 우리가 잘 파악해서 실시간으로 제가 대응해 드릴 거니까 여기서 일단 1차적으로 매도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매도해도 손해다, 손실이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따로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분들은 따로 대응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고 나서 내려오는 흐름에서 우리가 여기 저점에서도 대응을 해서 올라가서 이 기울기 모두 이용해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184,800원 넘어갈 때까지 일단 물량 모으는 거 집중할 거예요. 저도 그러고 있고, 일단은 제가 차곡차곡 물량 계속 모아라라고 말씀을 드리죠. 왜? 이거 넘어가면 매물대 없고 이때부터는 폭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까지 계속 진행하면서 제가 수익 만들어 드릴 건데 비용 드는 거 없어요. 무료인 대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오히려 상황이 더 좋아지고 있다라고 계속 생각을 해요. 양자 컴퓨터에 이번에 반응했으면 저는 좀 아쉬울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게, 특허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양자까지 같이 하면 폭등은 나오겠죠. 근데 그 이유가 문제예요. 이게 상용화 때 필요하다는 게 결국은 밝혀질 거 아니에요. 이 상황이 됐을 때 그러면 들어왔던 양자 섹터의 수급이 빠지고 나면은 일단 차트가 한번 미끄러져 내려오는데, 그러면 추가적인 연쇄적인 상승의 흐름이 한번 깨질 수 있겠죠. 근데 오히려 지금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하고 있는 신성델타테크가 오히려 우리한테 기회다라고 할 수 있고, 실제로 특허 때문에도 지금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그런 만큼 솔직히 축하드리고, 이제 모든 게 완성됐어요. 모든 게 완성된 만큼 여기서만 좀 신중해서 우리 결실 잘 맺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결실 잘 맺으면서 따라오고 싶다, 신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책임지고 끝까지 같이 하면서, 우리 결국은 그거 아니에요, 우리 주주님들? 우리 경제적 자유 얻고 싶어서잖아요. 그 경제적 자유 제가 실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 손실 때문에 좀 걱정이신 주주님들 굉장히 많으세요. 내가 이 손실 복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추가적인 종목에 대해서 매수를 하고 싶어도 여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좀 여력을 늘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이분들 위해서 이벤트 준비했어요. 하단에 설명란에 보시면 링크 하나 있을 거예요. 이 링크 누르시면 이 설문조사 창 뜰 건데, 이 설문조사 참여하시고 혜택도 받아가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여 방법 되게 간단합니다. 연락처 적어주시고
성함이랑 닉네임 그리고 나서 사연까지 좀 자세하게 적어주시고 제출하기까지만 눌러주시면 되는데 이거 다 하는데 2분도 안 걸려요. 2분도 안 걸리는 만큼 꼭 반드시 참여하시고 이 밑에 보이시는 원하시는 무료 혜택 꼭 받아가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1억 만들기나 히든 종목 아니면은 제가 라이브에서 말씀드리는 매직방, 이거는 제가 종목을 따로 드리는 거다 보니까 기존에 유료로 운영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만큼 좀 비용이 부담돼서 망설이셨던 분들, 설문조사 참여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무료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런 만큼 2분만 딱 투자하셔서 저희한테 원하시는 이런 걸 원한다는 목소리도 내주시고 혜택 받아가셔서 수익도 내시고 손실 계좌도 복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한테 제가 한번 도움되는 선물을 드리고자 좀 준비를 했어요. 일단 제가 라이브 방송 계속 하고 있는 건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아직까지 좀 참여 안 하신 분들은 참여를 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이 좀 관심이 많으신 종목에 대해서 장 시작 전에 종목 설명도 해드리고 좀 분석도 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는데, 아무래도 장 시작 전에 우리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남들보다 더 빠르게 정보를 알고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를 하자라고 아침 라이브를 시작을 했는데, 많이 참여를 해주셔라 라고 하면서 제가 종목을 계속 한두 개씩 드려요. 그런데 조금 서운한 건데 이게 더 관심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집이 완료됐다라는 신호가 나온 종목을 드리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떤 식으로 드리냐면 예전 라이브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오늘 라이브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일단은 지금 장 시작 전이긴 해요. 8시 5분인데 오늘 이렇게 끝내면 또 아쉽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좀 선물을 준비해 봤는데, 다른 게 아니라 요 종목이거든요. 이 종목 보시면 한번 급등 나온 이후에 지금 이상한 모양새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계속해서 상단에 좀 매집의 흔적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데, 지금 내려오고 있을 때 거래량이 굉장히 터져 나오고 있지 않아요. 이거 장담하는데 매집 지금 끝나고 이제 곧 상승 나오기 직전이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만큼 오늘자 아직 장 시작 전인데 이거 하루나 이틀 내로 지금 빠르게 급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차트는 이미 완성이 된 상황이에요. 그런 만큼 요거 좀 담아 가셔서 수익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이름이 네이처셀이거든요. 네이처셀인데 이거 일단 말씀드릴 게 있어요. 오늘자에 일단 윗골이 말고 나서 내려간 게 있다 보니까 아마 장 초반에 눌릴 확률이 더 좋아요. 그게 저는 오히려 더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얼마 전에 네이처셀 말씀드렸죠. 이게 22일이었던 것 같은데, 22일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네이처셀 어떻게 됐냐라고 하면 굉장히 큰 상승 나왔죠. 우리 이때 잡아갔어요. 이때 잡아갔는데 지금 엄청나게 큰 상승 나왔잖아요. 이렇게 좀 확실한 종목들 한 번씩 드리니까 바쁘시더라도 지금까지 참여 안 하셨다라고 하면 일단은 지금 주주님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분석이나 브리핑도 다 해드리고, 그러면서 우리 좀 손실도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손실도 좀 복구하실 수 있게 제가 한 번씩 종목 드리는 거 그냥 따로 받는 거 없이 그냥 라이브 하던 도중에 제가 뜬금없이 말씀드립니다. 그런 만큼 우리 아침 1시간만 더 써서 종목에 대한 진단도 받고 그다음에 종목도 잡아가셔서 좀 큰 수익 나셨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참여 방법 간단해요. 문자로 선물이라고만 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일단 라이브를 들어올 수 있는 링크가 제가 승인을 해야만 들어올 수 있는 링크이기 때문에 웬만하시면 전화번호 뒷자리나 뭐 성함, 닉네임 등 제가 조금 구독자님인 걸 알아보실 수 있는 코멘트까지 좀 달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구독, 좋아요는 눌러주셨겠죠? 만약에 지금까지 안 누르셨다, 한 번씩만 지금 바로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런 만큼 우리 지금 굉장히 힘들잖아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장세가 계속돼서 유지되고 있는데, 이런 만큼 우리가 수익 보려면 결국은 남들보다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돼요. 그 노력 저랑 같이 하면서 수익 보고 싶다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승인해서 다음 라이브부터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